방금 조성원 교수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인하대학교의 박찬민입니다. 예,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김승재 회장님 및 학회 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몇 년 전에 이제 한창 좀 인기를 끌었던 그 포켓몬스터 그런 내용을 좀 머릿속으로 떠올리시면서 본 연구에 대한 발표를 좀 들어주시면 이해가 조금 더 쉬우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미래산업 컨텐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강조하게 된 계기가 된 게 결국에는 이제 2016년에 그 다보스 포럼이죠. 예,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그 미래 기술 산업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이제 제시를 한 이후에 예, 전 세계가 이제 이러한 흐름 속에서 다 같이 이제 기술 발전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도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2017년도부터 이제 20대 이제 국정 과제 중에 하나로 미래 산업의 어떤 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그 아래 대통령 직속기구로 이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발족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그 컨텐츠 이제 3대 혁신 전략으로서 그 핵심 전략으로 5세대 그 이동통신, 예, 5G의 활성화,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통해서 실감 컨텐츠를 이제 육성하는 그런 쪽을 이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그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 VR, AR과 관련된 다양한 그 산업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부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20년에 이제 특히 그 문화관광 분야에서 실제 이제 그 실감 컨텐츠 개발을 적용하고 또 개발하고 적용하고 또 체험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뭐 국방이나 교육이나 의료나 다른 타 산업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범정부나 지자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고 있으면 지속 가능한 컨텐츠 개발을 위해서 어떤 그 과학적인 과정이나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제 누락된 내용들이 좀 대부분 보이고 있고요. 이런 거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핵심 기술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의 적용이 과연 그 지속 가능한 여가문화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아직 단순한 접근밖에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개발시켜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 새로운 산업혁명이 가져올 어떤 그 문화적인 변화와 시사점을 지속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여관 문화 관광 콘텐츠랑 또 실감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타픽의 지역으로 잡은 곳이 이제 강원도 평창 지역인데 아무래도 뭐 다른 지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관광 명소로 많이 손꼽는 지역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본 연구에서 이제 강원도 평창을 잡은 것은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올림픽 레가시라는 2018년도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무사히 이제 잘 개최를 했고 그런 올림픽 레가시를 살리면서 또 다양한 관광의 어떤 그런 그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한번 더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접근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강원도 평창이라는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 지역은 사실 그 우리가 소설에서도 많이 들었다시피 뭐 메밀꽃 필 무렵 이런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매우 그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의 이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또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과 민이 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 축제들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송어 축제라든가 대관령 뭐 눈꽃 축제라든가 오대산 문화 축제라든가 이러한 축제들을 1년 내내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평창 세계 문화 오픈 대회 같은 것들도 개최하고 있을 정도로 또 우리 민족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그 역사적인 산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에서 평창 지역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연구 방법은 보시는 그 도표와 같은데요. 사실 그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여가나 문화나 문화 콘텐츠를 융합한 사례들이 아주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올 여가문화 콘텐츠의 구조화와 또 그 지역의 어떤 밀착형 스토리텔링의 개발 그리고 AR 기술 구현을 한꺼번에 해볼 수 있는 그런 용도로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크게 보면은 컨텐츠 개발과 스토리텔링의 개발이라는 두 가지의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헌 연구 주로 이제 문헌 연구와 전문가 협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계층화 분석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나온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문화 콘텐츠를 도출하고 선정하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평창군의 이제 증강현실 그 AR이라고 하죠. 예, 기반으로 모바일 관광 플랫폼 구축을 위한 이제 선행 과제로 저희가 인터넷과 뭐 기존에 있는 문헌 그리고 논문, 보고서 그리고 이미 관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관광 안내도 등의 이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대략적으로 저희 이제 전수조사라고 붙이긴 했는데요. 뭐 빈틈없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지역 관광 뭐 지명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미 되어 있는 카테고리 또 관광지 소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헌조사 결과 저희가 총 도출한 컨텐츠는 대략 한 285개 정도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285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협의를 통해서 이제 등급화와 서열화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열화와 등급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 협의회에서 IT 전문가라든가 컨텐츠 전문가, 여가 전문가, 또 문화 관광 전문가들의 그 풀을 통해서 저희가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도출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컨텐츠를 등급화함에 있어서 1에서부터 이제 3등급까지의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객의 선호도가 이제 우수하고 그다음에 관광객 방문객의 어떤 그 방문 후기라든가 의견 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우수한 지역을 저희가 우수한 관광지라고 놓고 1등급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 등급에 따라서 이제 2등급과 3등급을 부여를 했고요. 그 결과는 대략적으로 1등급이 이제 50여 곳, 2등급이 100곳, 이제 3등급이 135곳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분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들은 대략 한 20여 곳을 이제 삭제를 하고 최종적으로 267곳의 문화 관광 컨텐츠를 등급화하였고요. 그렇게 이제 등급화해 놓은 267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열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열화에도 1점에서 3점을 부여하면서 이제 등급을 또 나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관광자원에서 관광객 및 일반인들의 어떤 그 선호도 수준 그리고 관광 방문 후에 이제 주변과 연계할 수 있는 그 연계성 그리고 관광자원의 이제 존재 또는 뭐 수준 이런 것들 그리고 차후에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증강현실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구현 가능성 이런 것을 놓고서 1위부터 267위까지의 이제 서열화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위에 있는 60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습니다. 예, 컨텐츠를 60여 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다시 이제 좀 구조를 바꿔보려고 하다 보니까 카테고리의 이제 조정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평창군의 어떤 그 여가문화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이제 세 차례에 거친 전문가 협의와 또 연구진들의 이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10개의 카테고리를 7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된 7개의 카테고리는 차후에 이제 그 AHP죠. 예, 계층화 분석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7개의 카테고리와 그 7개 안에 들어있는 31개의 컨텐츠로 이제 재분류를 했고요. 여기에 보시면 좌측에 대표 농업마을이라든가 축제, 스포츠, 올림픽, 레가시, 역사 관광지, 명소 관광지, 자연 명소, 휴양지 및 거리 등으로 이제 다시 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지역별로는 이제 남부와 북부로 나누고 남부의 4곳, 북부의 4곳으로 해서 각 8곳에 7개 카테고리를 이제 집어넣어서 31개의 카테고리를 저렇게 도표화하였습니다. 우선순위의 산정에 있어서 저희가 그 최종적으로 이제 도출된 카테고리에서 그 계층 산정도를 개발을 하고 계층 간 또는 계층 내에 1대1 비교의 우위를 선점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 산정 설문지를 이제 개발했고요. 카테고리별 또 컨텐츠별 정확성과 어떤 그 수월성 그리고 오류의 가능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층 산정도를 이제 개발했습니다. 이 계층 산정도를 보면 계층 1과 이제 계층 2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각 계층은 이제 동일한 수준임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계층 1은 콘텐츠에 이제 카테고리 7개가 들어가 있고요. 계층 2는 그 각각의 카테고리에 속한 문화 콘텐츠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축제 같은 카테고리에는 평창 더위 사냥 축제, 뭐 효성 문화제, 송어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AR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우선순위의 어떤 그 산정 질문지를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 개발을 할 때 분명히 A는,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그 컨텐츠는 또 다른 하나의 컨텐츠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라는 거를 여러 그 전문가들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계층화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7명의 자문 결과를 이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그 결과를 도출을 했는데 우선순위는 축제, 대표 농촌마을,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올림픽 레가시, 그다음에 역사 관광지, 또 명소 관광지, 휴양 및 거리 순으로 이제 산정이 되었습니다. 산정된 수치는 뭐 보시면 아실 거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좀 제약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중치를 고려한 컨텐츠의 이제 순위를 보시면 최종적으로 15개의 그 복합 가중치를 고려해서 상위 15개의 그 여가 문화 관광 컨텐츠를 도출을 했고요. 도출된 관광 컨텐츠의 지역별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봉평면과 대관령면에 다양 5개 정도의 그 문화 컨텐츠가 이제 배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용평이라든가 진부라든가 미탄면 등의 또 다른 그 컨텐츠들이 이제 분포를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해진 15개의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최종 선정을 하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그 저희가 그 선정된 그 문화 관광 컨텐츠를 가지고 증강현실 기반으로 모바일로 이제 관광 플랫폼을 만들기에 가장 적합하다라는 9개의 관광 컨텐츠로 또다시 한번 이제 축약을 했고요. 그 총 9개의 관광 컨텐츠는 평창 효성문화제, 청옥산 깨비마을, 청옥산 600마지기, 평창 올림픽 기념관, 평창 바위공원, 송어축제, 눈꽃축제, 팔석정, 뮬리공원 등으로 해서 문화관광 컨텐츠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증강현실로 이제 저희가 만들도록 하는 제안을
6가지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선정된 이제 6개의 그 스토리 제안에 맞춰서 이제 6개의 또 거점을 다시 한번 선정을 하고 그 거점별로 각 거점별로 이제 4곳의 스팟을 총 21개의 이제 문화관광 콘텐츠를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나와 있는 그 스팟들을 증강현실 기술로 이제 상시 체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입혀서 나중에 이제 관광객들이 특정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같은 거를 증강현실에 담아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의 예시는 제가 다 담을 수는 없어서 몇몇 개만 이렇게 좀 뽑아왔는데요. 예. 평창에 대한 그 600마지기에 대한 스토리텔링 예시고요. 그다음에 그 안내, 도우미, 눈덩이와 함께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문화예술촌 같은 경우 스팟 4개에 대해서 뭐 달빛 언덕, 푸른 집, 또 문화재 이런 곳에 증강현실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눈동이라는 그 평창군의 마스코트죠. 예, 마스코트가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이제 모바일에서 증강현실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스포츠에서는 또 중요한 장소인데 평창올림픽 기념관 같은 경우에도 근처에 이제 접근하시게 되면 모바일 앱에서 스토리텔링을 이루게 하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증강현실을 통해서 예, 배움 또는 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게 됩니다. 예, 월정사의 경우이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선정된 그 스토리텔링에 대한 그 타당성을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과연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걸 믿고선 증강현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문화관광여가 문화 콘텐츠 그리고 스토리텔링 전문가 예, 전문가의 그 자문위원단을 통해서 총 2회의 그 자문을 받고 내용을 이제 평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제 거점 5개 같은 경우 타당성이 이제 모두 확보가 되었다는 그런 득표를 저희가 결과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본 연구를 하면서 재현의 노님이 이제 재현해서 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컨텐츠를 탐색하고 이제 구조화하고 우위를 산정하고 또 이 산정된 걸 스토리텔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본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연구자들과 또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 그 좀 논의가 되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논의가 되는 내용들은 물론 차후 연구에서 더더욱 이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실제로 그 증강현실의 어떤 그 여행 상품으로서 모바일 앱의 상품으로서 이제 또 만들어지겠지만 여기서 관련된 그 다양한 형태 즉 허구 창조형이냐 허구의 강화형이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다시 재창조하느냐 그리고 실제하는 것을 강화하느냐에 따른 어떤 그 우선순위 또는 중요도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논의가 돼야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치를 실제 이제 증강현실로 만들었을 때 염려되는 점이 특정 다수에 대한 모바일 환경이 이게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모바일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양한 물리적인 제약이 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플랫폼 그 모바일 플랫폼을 저희가 활용하는 그 모바일 플랫폼 자체로부터의 어떤 그 제공되는 정보의 양 같은 거를 개개인이 조율할 수 없고 그리고 만들어 놓은 그런 컨텐츠를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용량의 좀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모바일 플랫폼 그 회사들과의 어떤 그 연계 관계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활자가 뭐 젊은 그 관광객들 또 여행객들에게는 또 소비자들에게는 가독성의 문제가 크게 없지만 또 이 디지털 활자에 대한 가독성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그런 또 소비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좀 보완이 많이 돼야 할 것으로 예, 사료됩니다. 발표 시간이 좀 굉장히 타이트해서 내용을 좀 많이 축약을 했는데
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구에 대한 질문 있으면 차후에 학회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